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단원 모의평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문제를 다 하지는 않고요. 문장의 짜임과 관련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문항들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문항들은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고 개념만 익히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고 학교에서 나누어 드린 답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공부하는 게 힘들다 싶으면 오픈 채팅방에서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픈 채팅방의 링크는 각 반 회장들 통해서 단톡방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들어오셔서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골라서 할 텐데 2번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2번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 기억은 서술어가 하나 있으므로 홑 문장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해당되는 서술어는 받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홑 문장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보통 주어는 생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서술어의 수로 구분한다고 기존의 프린트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2번 니은은 문장 어제 나는 친구에게 편지를 받았다와 그 편지에는 정성이 가득 담겼다가 연결된 이어진 문장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어지는 데 쓰인 어미는 연결 어미는 는데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3번 디귿은 정성이 가득 담긴 이 어제 나는 친구에게 편지를 받았다라는 문장에 안겨있는 문장이다. 네, 맞습니다. 정성이 가득 담기니 담기에다가 니은이라는 어미가 붙었죠. 요 니은은 이제 관형사형 전성 어미입니다.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쓰였으므로 우리 관형사절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니은과 디귿은 서술어가 2개씩 있으므로 견문장에 해당한다. 맞고요. 니은과 디귿은 문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주어가 하나씩 생략되었다. 니은과 디귿에서 주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니은에서 이거는 이어진 문장이라서 이렇게 끊을 수 있겠고 이 디귿은 안겨있는 문장이니까 요게 이제 안긴 문장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주어를 찾아보면 앞에 절에 니은의 앞에 절의 주어는 나는이죠. 서술어가 받았다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받았느냐? 서술어의 주체를 찾는 게 바로 주어가 되니까 누가 받았느냐에 대한 질문은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가 주어이고요. 뒤에 절에서의 서술어는 담겼다가 됩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담겼니? 그러면은 바로 정성이가 되겠죠. 수업을 하다 보면은 편지에는 이제 주어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는을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에 주격조사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는이 붙는 부분이 주격조사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는이 붙어서 주어가 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주격조사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주격조사 가가 쓰이게 텐데 이게 생략됐다라고 봅니다. 는은 주격조사가 아니고요. 보조사예요. 우리 프린트에서 부정표현의 그 중의성 해소할 때 있잖아요. 부정표현의 중의성 해소. 부정표현의 중의성을 해소할 때 여러분 는이라는 보조사를 썼던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는이요 붙으면 주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는이 붙으면 다 주어가 되어야 하면은 부정표현의 중의성을 해소하는 부분들 다 주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네, 는은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뭐라 공지를 하고 계시네요. 하여튼 는은 보조사이기 때문에 이게 붙는다고 주격조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일단 니은은 주어가 생략되지 않았고요. 디귿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지우고 보면 이 정성이 가득 담긴 이 주어가 나와 있죠. 그대로 담기다가 이게 서술어잖아요. 이 안긴 문장, 요게 지금 안긴 문장인데 요 안긴 문장의 서술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술어에 주어가 정성이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바깥에 있는 안고 있는 문장들의 주어는 나는입니다. 왜냐하면 서술어가
서술어가 받았다잖아요. 뭘 누가 받은 거예요? 나가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니은이랑 디귿 다 주어가 생략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A가 뭐죠? A는 이어진 문장 중에서도 대등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이죠. 그런 경우는 앞, 뒤 절의 위치 변화해도 의미는 뭐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죠. 뭐 변화하지 않는다고 할게요. 아예 뭐 변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여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달라지는 게 없죠. 1번부터 봅시다. 달이 밝기가 대낮과 같다. 같다가 서술어예요. 뭐가 같은 거죠? 달이 밝은 게. 그럼 달이 밝은 부분이 주어인데 주어가 보니까 또 그 안에서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죠. 어떤 주어? 달이. 어떤 서술어? 밝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어가 지금 절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기라는 명사형 전성어미가 쓰이고 있어요. 맞죠? 기라는 명사형 전성어미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밝다가 밝기로 하면서 우리 이거를 명사처럼 쓰고 있잖아요. 밝기를. 그리고 뒤에 보면은 뒤에 또 뭐가 붙어 있어요? 가라는 조사가 붙어 있습니다. 조사가 결합된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성분이 뭐다? 체언이다. 그리고 이 체언 중에는 명사가 있죠. 그러니까 달이 밝기가 지금 체언처럼 명사처럼 쓰이고 있구나. 가라는 게 붙어 있는 걸로 보아서는 가라는 조사가 붙어 있는 걸로 보아선 그러므로 이 1번은 바로 명사절을 가진 않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명사절은 지금 현재 주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분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말을 설명해 보시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면서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로 친구에게 말하는 연습을. 친구가 없으면 벽을 보고 벽이 없으면 거울을 보고 여튼 그렇게 말로 할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말로 할 줄 안다는 거는 제가 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저 학생이 책을 열심히 읽는다. 이거는 혼문장이죠. 관형어,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3번, 농부는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이게 무슨 문장인지 알고 싶으시면 서술어를 먼저 찾는 게 제일 좋아요. 서술어를 찾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우고 할게요. 그 다음에 주어를 찾아요. 주어를 찾을 때는 기다렸대. 그럼 누가 기다린 거지? 기다리는 건 누군가가 기다리는 거잖아요. 봤더니만 농부예요. 농부네. 그럼 농부가 주어예요. 근데 또 는이 붙어 있어요. 그럼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는은 주격조사가 아니고 는이 붙는다고 주어가 되는 게 아니고 이 가께서 혹은 에서라는 주격조사가 생략이 된 거구나 라고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는이 붙으면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는은 보조사예요. 그 다음에 농부가 기다렸대요. 뭘 기다렸대요? 뭘에 해당하는 건 목적어겠죠. 르이 붙어있으면 목적어잖아요. 르이 붙으면 100% 목적어예요. 형식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뭐가 뭐지? 봤더니 비가 오는 거래요. 비가 오는 거. 그럼 이게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보니까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네. 봤더니만 주어는 비가고요. 서술어는 오다래요. 오는 거네요. 그러면은 지금 목적어가 절로 되어 있구나. 그리고 목적어가 지금 이게 명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근거는 첫 번째 기라는 명사형 전성 어미가 붙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르이라는 조사가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아까 1번이랑 똑같이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문장은
명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명사절, 헛 문장, 그 다음에 4번. 그는 고향에 가면 항상 큰 집에 들른다. 이거는 이제 안겨있지 않죠. 이렇게 끊을 수 있는 걸로 보아서는. 어떻게 끊냐고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한국인이면 다 끊을 수 있어요. 자, 그는 고향에 가면 항상 큰 집에 들른다. 면에 동그라미 치고, 이거는 이어진 문장이죠.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으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대등이냐 종속이냐 구분하는 방법은 앞뒤 절의 위치를 바꿔보라 그랬죠? 그래서 바꿔보면 항상 큰 집에 들르면 고향에 간다. 이상하죠? 이상해지면 종속이요. 이상하지 않으면 대등입니다. 그래서 4번은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바람이 세차게 분다. 네, 끊어줘야겠죠? 고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고가 이제 대등적 연결어미. 이거는 앞뒤절 위치 바꿔보세요. 바람이 세차게 불고 비가 억수같이 내린다. 의미상의 큰 변화 없죠. 그러므로 이제 5번 같은 것이 대등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4번 비에 해당하는 문장. 비가 뭔가요? 명사절이네요. 명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은요. 첫 번째, 명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뒤에 조사가 결합됩니다. 맞죠? 그다음 두 번째, 명사형 전성 어미인 혹은 미음, 기가 쓰였을 것이고요. 세 번째, 이제 문장 성분은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문장 성분은 다 된다. 프린트 1페이지에서 말씀드렸었죠? 다양한 문장 성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1번. 아직 집에 가기에는 이른 시간이다. 기 동그라미 치시면 이 부분이 절인 걸 알 수 있어요. 절이면 이제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주어가 생략된 거죠. 맞죠? 집에 가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누군가는 특별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물론 뭐 나겠죠.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굳이 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맥락상 누군지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은 조사가 붙어 있습니다. 에라는 부사격 조사. 그리고 부사격 조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요, 지금 부사어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아직은 이 집에 간 요 부분이요. 하지만 명사절이다. 명사절이지만 부사어예요. 왜냐하면 명사형 전성어미 기가 쓰였고 그다음에 부사격 조사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명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 니은 그가 소리도 없이 나에게 다가왔다. 소리도 없이가 부사절이에요. 이거는 프린트는 있지 않은 내용인데 그냥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요 없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없이가 부사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서술어처럼 쓰이고 있죠. 소리도가 주어가 되고 그래서 얘가 부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이 됩니다. 요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디귿. 그곳은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했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어디 보자. 기가 보이죠? 네. 여러분 기가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다 동그라미 치시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중기는 밥을 먹었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여기에 기가 있다고 기를 동그라미 쳐서 이거 명사절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 여기서 말하는 기는 서술어로 쓰일 수 있는 뭐뭐 다로 끝나는 표현에서 말투가 왜 이래? 이 다로 끝나는 문장에서 죄송해요. 제가 지금 주말에 이걸 하려니 피곤한가 봐요. 이 다로 끝나는 서술어에서 이 다 부분을 기로 바뀌었을 때 이 기를 명사형 전성어미라고 하는 거예요. 명사형 전성어미의 뜻 아셔야 돼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명사가 아닌 것을 명사처럼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바꾸어주는 어미. 바뀌는 것의 대상은 다 뭐뭐 다입니다. 그러니까 중기는 중다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무조건 기가 보인다고 기를 동그라미 치시면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치가 주어 서술어 아름답다. 아름답다를 아름답기로 바꾼 거죠. 그래서 명사형 전성합이 기가 쓰였고 뒤에 로가 쓰였죠. 로가 또 조사죠. 부사격 조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명사절인데 지금 부사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그 다음 리을도 그러면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너무 징그럽다. 지울게요. 징그러운 게 아니에요. 지저분한 건데. 죄송해요. 말이 헛나와요. 우리는 모두 그가 돌아오기만을. 이것도 기 보시면 돌아오기로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가 쓰이는 것을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돌아오기. 그 다음에 을의 쓰여서 이제 목적어. 얘는 지금 목적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명사절이구나. 그래서 리을도 정답. 그래서 정답은 2번. 미음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어제 사온 요게 되겠죠. 이것도 사오다를 이제 사온으로 바꿔준 거죠. 니은이 들어갔죠? 오 밑에 니은. 요 니은은 관형사형 전성 어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넘어갈게요. 네, 제가 좀 마음이 급합니다. 저희 둘째 낮잠 재우고 지금 이거 찍는 거라서 둘째가 깨기 전에 다 찍고 할 일이 많아요. 집안일이. 나머지 것들 중에서는 기억. 할머니께 선물을 드렸다. 할머니께 선물을 드렸다는 객체 높임이죠. 객체 높임. 께, 드리다. 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머니라는 객체를 높이고 있습니다. 객체는 목적어 아니면 부사어인데요. 할머니 깨니까 할머니께는 드렸다라는 서술어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부사어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꼭 선생님께 여쭈어라. 객체 높임법이죠. 그리고 나머지 4개는 다 주체 높임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 중요합니다. 잘못된 높임 표현의 종류. 일단 높임 표현의 종류는 3가지죠.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그래서 주어를 높이는 거, 객체는 목적어, 부사어, 그 다음에 상대는 듣는 이. 고객님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여기에서 쓰인 높임법은 총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체 높임, 두 번째 상대 높임. 고객님을 높이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라고 해서 요 씁니다. 요 씁니다가 상대 높임법의 방법입니다. 상대 높임법은 듣는 이를 높이기 위해서 종결 어미를 바꾸어가며 상대 높임법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고객님이 아니라 친구였으면 친구야 아메리카노 나왔어 라고 하겠죠. 그쵸. 요 어라는 어미 종결 어미를 쓸 텐데 여기에선 씁니다 라는 종결 어미를 썼죠. 이렇게 2개를 다르게 해서 듣는 이인 친구와 고객을 이제 높이거나 높이지 않는 이런 게 상대 높임입니다. 여기선 상대 높임을 제대로 쓰였죠. 그런데 주체 높임이 좀 잘못 쓰였습니다.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다시. 그래서 이 나오셨습니다 부분은 나오시었습니다에서 요 씁니다가 상대 높임이고 요 시는 이제 주체 높임입니다. 주체가 누구예요? 나오는 것의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아메리카노죠. 아메리카노는 높임의 대상이 아닙니다. 커피일 뿐이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요 2개를 종합하면은 주체 높임법이 잘못 쓰였고요. 그래서 요 시를 제거해주고 나머지 부분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라고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피동과 사동 표현을 구분하는 방법이 헷갈리시면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의미로 구분하시고요. 그죠? 얘는 당하는 거, 얘는 시키는 거. 그게 어려우면 이제 목적어의 유무.
피동 표현에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얘는 근데 목적어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99% 그렇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기준은 이제 개하다. 개하다로 바꿔보세요. 차에 치게 하다. 의미가 달라지죠? 그러면 얘는 피동.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먹게 하다. 의미가 달라지죠? 피동. 물게 하다. 의미 바뀌죠? 피동. 넓게 하다. 의미 똑같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얘는 사동이고요. 나머지는 피동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11번도 보면은 담을, 얼음을, 옷을, 선물을 다 목적어가 있죠. 그러면 얘는요 다 사동이고요. 얘는 피동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건 뭐냐? 디귿 리을은. 네, 알아서 하세요. A가 뭐죠? 혼문장이었나요? 맨날 몇 번째, 혼문장. 혼문장이 아닌 것은 1번 같은 문제를 이제 2번에서 1번 같은 보기를 보고 여러분들이 많이 틀립니다. 이 아니다라는 표현. 아니다랑 되다 앞에, 바로 앞에 오는 이 가가 붙어 있는 부분은 보어입니다. 주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술조를 가진 않은 문장이라고 오해하는 친구들이 종종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안 돼요. 곤란해요. 혼문장입니다. 이게 주어예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는 그림을 그리다. 서원이가 그림을 그리다. 이게 한 문장. 서원이는 그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두 문장.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 혼문장. 얘는 는이 들어가서 관형사형을 가진 않은 문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B와 C. B와 C가 뭔지 모르겠지만 대등과 종속만 분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지만 빌리려고 좋아하고 오염되면 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것들이 연결 어미가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앞, 뒤, 절 위치를 바꿔보자. 기억. 남편은 집에 있었지만 아내는 일을 한다. 의미상의 큰 차이점 안 생기죠? 대등이고요. 책을 빌리려고 영수는 도서관으로 향했다. 영수는 도서관으로 향하려고 책을 빌렸다. 이상해지죠? 의미가 바뀝니다. 종속. 윤서는 물리를 좋아하고 민재는 수학을 좋아한다. 민재는 수학을 좋아하고 윤서는 물리를 좋아한다. 대등. 강물이 오염되면 더 이상 물고기들이 살지 못한다. 더 이상 물고기들이 살지 못한다면 강물이 오염된다. 종속. 알아서 정답 찾으세요. 요렇게 세트입니다. 자, 문장이 짜임 찾는 문제인 것 같아요. 기억 봅시다. 예지는 누구보다 마음씨가 착하다. 이런 게 서술조를 가진 않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착한 거, 누가 착한 거예요? 예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주어고요. 근데 착한 게 또 뭐가 착하대? 마음씨가 착하대요. 그러면 이게 또 절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게 서술어이면서 절인 거죠. 서술절을 가진 않은 문장입니다. 서술절을 가진 않은 문장은 어미 없습니다. 전성어미 쓰지 않죠. 니은 그가 우리들을 속였음이 드러났대. 자, 드러났다. 서술어 먼저 찾고요. 서술어 먼저 찾으라고 했죠. 뭐가 드러나요? 그가 우리들을 속였던 게 드러난대요. 자, 이 쓰였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라는 이는 하이픈이 없습니다. 이라는 조사가 쓰였고요. 그리고 지금 주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절이야? 이제 아셔야 돼요. 바로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3번 우리가 어제 본 영화는 정말 재미가 없었대. 영화를 꾸며주는 표현이 길죠. 우리가 어제 본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졌죠. 우리가 봤다. 근데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면 관형어잖아요. 관형어 역할을 수행한 건 다 관형사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관형사형 전성어미 지금 니은이 쓰였죠? 리을 도록입니다. 도록. 우리는 아이들이 지나가도록 길을 비켜주었다. 도록이 쓰이면 부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미음 선생님께서는 내일은 꼭 학교에 오라고 하셨다. 고 동그라미 이거는 조사죠. 네, 선생님의 말을 인용하고 있죠. 이거는 인용절을 가진 아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거 한번 10번 풀어보겠습니다. 사동표현. 사동표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사동표현은 시키는 거고, 의미상 시키는 거고,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요. 뭐뭐 개하다. 그리고 이제 뭐 표지로는 뭐 이히리기 우구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찾아봅시다. 이거 아이쿠, 어이쿠. 요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잡혔다에 보면은 잡히었다. 이거 옷을 입히었다. 이거는 쫓기 잠깐 쫓의 발음이 지읒이야? 치읒이야? 갑자기 헷갈리네요. 아 몰라.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요 기가 쓰였어요. 이히리기는 똑같죠? 피동이랑 사동이랑. 그러니까 구분이 안 가요. 그럴 때 첫 번째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한다고요. 목적어 있니 없니? 없네요. 목적어 있니 없니? 없네요. 목적어가 있네요. 그리고 입혔다, 입게 하다. 입게 했다로 하면 되겠죠? 다 돼요. 정답은 4번.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입게 시킨 거면 사동입니다. 네, 그 다음 모의고사 중에서 3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서 디귿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번 기억에 신중하는 아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군. 아는 문장은 기억에서 아는 문장은 그는 신중하다입니다. 관형절을 가진 아는 문장이에요. 요 디은. 나머지는 네, 요것만 놓고 보면은 혼문장입니다.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그러니까 그는 신중하다에서 신중하다는 서술어죠. 서술어는 필수 성분이에요. 그런데 틀린 것은 아는 문장이 아니고 안긴 문장입니다. 아는 문장이 필수 성분, 아는 문장의 서술어는 의논했다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요. 2번 기억의 가족들과 디귿의 정말은 생략이 가능한 성분이고, 생략이 가능한 성분은 부속 성분입니다. 그쵸? 부속 성분은 관형어, 부사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말은 부사어가 맞아요. 이거 사실 없어져도 뭐 문장의 의미 크게 지장 없죠? 그런데 가족들과는 여러분들이 그냥 딱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과 없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읽어보세요. 신중한 그는 고민을 의논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의문점이 되죠. 누구랑?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누구랑에 해당하는 가족들과는 바로 필수적 부사어입니다. 네, 말이 안 된다 그랬죠? 부사어가 어떻게 필수적이야? 부사어라는 말 자체에 필수적이지 않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앞에 필수적인 거 붙여놨어요. 여러분 인생은 원래 이렇게 모순을 견뎌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필수적 부사어는 그런 모순적인 존재예요. 근데 뭐 어떡해? 가족들과 필요한데. 그래서 가족들과는 생략이 안 됩니다. 틀렸고요. 니은의 먹기는 안긴 문장의 부속 성분이군. 안긴 문장은 너는 밥을 먹다예요. 그쵸? 먹다가 먹기로 바뀐 거죠. 그러면 먹다는 서술어예요. 밥을 먹다. 너는 밥을 먹는다. 밥을 먹다. 서술어예요. 그러니까 부속 성분 아니죠. 필수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5번부터 볼게요. 디귿의 내가와 사실이는 각각 다른 서술어의 주어이군. 디귿의 사실이를 볼게요. 이거는 서술어가 뭐죠? 아니다죠. 아니다랑 되다의 바로 앞에 있는 이가가 붙은 거. 네, 주어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얘는 보어입니다. 주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디귿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 안긴 문장의 주어 맞죠? 밥을 먹는 것의 주어 너. 아는 문장의 주어. 아는 문장이 그럼 서술어를 찾아야겠죠. 아는 문장의 서술어는 씻어예요. 누가 씻는 건데? 너가 씻는 거죠. 그러니까 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봅시다. 뒷페이지 맨 마지막 문제. 노래를 부르기. 지금 얘가 주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은 게 뭐예요? 노래를 부르기가 주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기가 붙어있죠. 기. 명사절이에요. 주어의 역할을 수행하는 명사절. 그다음 나와볼게요. 아무도 모르게 우리 캐에 붙은 거 뭐라 그랬죠? 부사절이에요. 부사절은 부사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고요. 다. 나는 동생이 오기 전에 학교에 갔다. 오다가 오기로 바뀌었죠? 얘는 지금 명사절인데요. 관형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맞죠? 왜냐하면 요 전이 명사거든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러므로 얘는 명사절인데 관형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 동생은 누구보다 마음씨가 착하다. 마음씨가 착해요. 주어랑 서술어죠. 근데 마음씨가 착한 게 내 동생이 마음씨가 착한 거죠. 이런 게 바로 이제 서술절이죠. 서술절이면서 서술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A. 안긴 문장이 아는 문장의 서술어로 쓰이고 있는가? 네, 맞죠? 그러니까 A에 들어가는 건 서술어로 쓰이고 있는 라가 되겠고요. 그 다음 안긴 문장이 아는 문장에서 체언을 수식하고 있는가? 체언을 수식하고 있는 건 네, 다가 되겠죠. 다가 지금 전이라는 체언을 안긴 문장인 동생이 오기가 아는 문장에서 전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러므로 여기 아니오에 들어가는 C에 들어갈 것들은 가와 나가 되겠습니다. 체언을 수식하지 않으면서 서술절이 아닌 것. 그래서 명사절이면서 주어인 것, 부사절이면서 부사어인 것.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기보다는 다랑 나가 여기에서 하나씩 빠지기 때문에 다랑 나를 제외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찍다 보니 30분이나 흘렀네요.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앞으로 찍으려고 예정한 영상은 없습니다. 저는 프린트만 설명하려고 생각했었고요. 혹시나 제가 또 추가로 영상을 촬영했으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시간이 난다면 설명을 하는 영상 하나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또 질문 있으면 오픈 채팅방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질문 좀 하세요. 질문 좀. 들어와가지고 질문도 안 하고 그냥. 자, 그러면 여러분 주말 동안 공부 열심히 하세요. 빠이빠이.